안녕하십니까. 그 만주의 항일 역사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호사가들은 모여만 앉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만주의 항일 역사를 주제로 하는 책을 여러 번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와 만나서 이 시절이 이야기를 주고받곤 할 때면 항상 묻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930년대 만주의 항일연군에서, 그러니까 이 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었던 그런 항일부대잖아요. 이 항일부대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우리 한인 출신들, 조선인들의 영웅들 가운데서 누가 서열 1, 2위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위도 높았고 유명했고 또 이제 영향력도 컸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까지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북한의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930년대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영도했던 항일연군에서 김일성이 제일 대단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은 아주 보잘것도 없었고 그의 유명세는 다 지어낸 거짓말이라면서 실제로도 이제 김일성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척척 내놓곤 합니다. 더도 말고 김책이나 최영건 같은 사람들부터 벌써 나이로 보나, 그리고 이제 항일부대 내에서 담임했던 직위로 보나 김일성보다 훨씬 더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서열도 훨씬 앞에 있었죠. 오늘은 제가 1930년대 만주의 항일부대에서 활약했던 우리 민족의 한인 출신들, 이 조선인 지휘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던 서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리대로라면 가장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갔다면 상식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했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이제 상대적인 것이지 그렇게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위가 높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유명했거나 또는 영향력이 컸다고 이제 긍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김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직위가 가장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가 훨씬 더 유명했죠. 또 영향력도 얼마나 컸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남한의 구미가 고향인 허영식은, 이 사람은 이제 항일부대 내에서 직위도 엄청 높았고 서열에 있어서도 거의 앞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무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김일성에게 비할 바가 못 되죠. 또 말고 이제 이 사람이 고향인 한국의 구미에 가서 이제 아무나 오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네 고향인 구미에 허영식이라고 부르는 이제 유명한 항일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열의 9은, 아니 열의 10은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열과 유명세와 영향력은 결코 한 선에 놓을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1930년대 이 10년 동안에 처음부터 이제 계속 유명했고 또 직위도 높이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그 지위와 유명세와 영향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벌써 이제 1930년대 초엽에 직위도 높았고 유명했지만 한두 해 뒤에는 만주를 떠나 다른 데로 가버렸거나 또 후에는 갑자기 일본군이 기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보통 유격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중반기나 후반기에는 비로소 이제 이름을 크게 날리고 서열도 이제 아주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만주의 항일부대에서 활약했던 우리 한인 출신의 유명인물들의 서열을 어떤 식으로 나눠보겠느냐면, 시간대별로 분류를 해서 한번 통계를 해본 뒤에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한데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간대별로는 제가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면 1930년대 20년을 초반과 중반 그리고 후반기 이렇게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눴는데, 사실상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이라는 것은 1931년에 9.18 만주 사변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일본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전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부추겨 씌웠던 만주국이 정식으로 건국한 날짜가 정확하게는 만주 사변이 발생했던 이듬해 1932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은 그 시간을 1930년대라고 일괄하게 지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1932년부터 1942년이라고 보는 편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기한을 1942년으로 보느냐면 바로 이해 만주에서는 우리 그 남한 출신 이분이 고향이 구미잖아요. 그 유명한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이 조카였던 허영식이 이해 1942년 8월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만주에서는 대는 그 항일부대가 이제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실제로도 만주의 항일부대는 이제 철저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유격대 그 창건 및 활동 시기로 이제 규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이 유격대가 이제 한데 규합돼서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제 결성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그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제 재편성되어서 이제 아주 맹활약을 펼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제 1930년에서부터 1933년까지 이제 유격대가 이제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하던 이 시절에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조선인들 가운데서 주요하게는 그 당직을 제외하고 유격대에서 그 군사 조직 활동에 직접 이제 참여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때의 서열로서 이제 넘버원은 그 양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당시 그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있었던 만주성 경내의 군사활동을 총지휘하는 제1 그 지휘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광입니다. 이분은 그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오성륜으로 알려진 그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김책. 이분은 그 이제 해방 후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제 북한의 부수상까지 되었던 그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그 만주성위원회 산하의 그 북만 지방에서 빈현특별지부 서기직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주화중심현위원회 군사위원을 견임하고 유격대를 창건하는 활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용건은 뭐 이분은 너무도 유명하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시 이 사람은 흑룡강 북부의 요하 지역에서 그 반일 유격대를 실질적으로 창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주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진은 당시 그 동만 지역의 그 연길 유격대대의 그 창건자였는데, 이 연길 유격대대가 이제 이후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이 결성될 때 이 2군의 주력부대가 됩니다. 1934년부터 1936년 동북인민혁명군 시절에 그 서열은 제1위의 주진, 제2위의 박봉남, 제3위의 이봉림, 제4위의 박한종, 제5위의 이홍광입니다. 주진은 이제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만 지역의 이제 독립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동만 지역에서의 그 조선인들 가운데서는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2위의 박봉남은 흑룡강 이제 벌리, 밀산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 군장이 그 이연록이라는 그 중국인인데, 당시 박봉남은 이 4군의 당위원회 서기 겸 조직부장직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밀산 유격대를 직접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는 이봉림. 이 사람은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집법처 처장 겸 주화중심현위원회 조직부장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봉림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냐면 바로 그 김자진 장군을 사살했던 그 박상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위에는 박한종이라는 그런 조선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군참모장직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위에 이홍광이 있습니다. 1933년에서부터 1936년까지 이제 그 동북인민혁명군에서 사단장급의 지휘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그 조선인 지휘관들 속에는 아직 그 김일성이나 허영식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최용건 이름도 보이지 않지 않잖아요. 왜서일까요? 최용건이나 그 이학복이나 그 요하 지방에서 활동했던 그 요하 반일 유격대는 당시 그 편제상에서 그 제4군 산하의 한 개 연대로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936년 이후에는 이제 최용건이 부대가 그
그 이원록이 4군에서 갈라져 나와서 또 단독으로 이제 항일연군 제7군으로 편성됐는데, 이때부터 최영군도 이제 군급 간부로 군단급의 그 군사지휘관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보시다시피 1930년대 초엽, 그러니까 이제 1930년에서부터 33년까지의 그 이제 만주의 항일부대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한인 지휘관들로는 제1위에 양림, 제2위에는 정광, 제3위에는 김책, 4위에는 최용건, 5위에는 주진이 있었다면 34년부터 36년 사이에는 이제 주진이 제1위로 올라섭니다. 주진이 제1위에 있고 2위에는 박봉남이 있고 3위에는 이봉림, 4위에는 박한종, 5위에 이홍광이 있죠. 그리고 이제 1936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1936년 이후부터 194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후반기가 되죠. 이때의 그 동북항일연군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 한인 지휘관들의 순서를 제가 지금 매겨보겠습니다. 서열 제1위는 허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그 구미 출신의 그 유명한 항일연군이죠. 이 사람이 당시 동북항일연군 제3군의 군장 겸 삼로군 총참모장을 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위에는 최용건이 있습니다. 최용건은 항일연군 제7군의 군장 대리직을 거쳐서 제1호군의 총참모장이 됩니다. 그리고 3위에는 이학복이 있는데, 이학복은 제7군 군장이었고 4위에는 안광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중근이 조카죠. 이 사람은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정치부 주임 겸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위에는 황옥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북항일연군 제4군의 군정치부 주임이었고 제6위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제1호군 이방면군의 지휘 겸 제6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김일성의 이름이 이 군단급 간부들의 명단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항일연군 내에서의 김일성이 그 실질적인 군사 직책은 육사 사장이었지만, 이 육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제1호군이 1938년 이후부터는 3개의 방민군으로 편성되는데, 전체 그 1호군의 군사 편지로 보면 원래는 6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이 6개의 사단을 이제 3개의 방민군으로 이제 재편성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의 한 개 방민군에는 사실상 2개의 사단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193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당시 그 김일성과 같은 직위였던 그 사단장급의 직위에 올라 있었던, 말하자면 항일연군 내에 이제 사단장급의 그 한인 지휘관들이 김일성 위에도 한 7, 8명이 더 있지만, 이 사람들은 1936년에서 38년, 39년 사이에 모두 이제 전투 중에 사망했거나 또는 이제 도주하고 귀순했거나, 그래서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김일성이 밑으로 또 몇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그 순위에 오를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허영식이고, 두 번째가 최영건이고, 세 번째가 이학복이고, 네 번째가 안광훈, 다섯 번째 황옥청,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김일성이라면 일곱 번째는 안봉학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군 사사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김혜창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북항일연군 제7군의 사사사장이었습니다. 최용건의 그 직계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938년에 일본군에 귀순했죠. 부대를 몽땅 데리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박덕범인데, 박덕범은 당시 그 1호군 경위여단의 여단장이었는데, 이 경위여단은 박명군의 지휘관과 동급이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다시피 전체 그 1930년대 중국共产党의 항일부대였던 동북인민혁명군 및 동북항일연군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군단장급에까지 올라갔던 우리 한인 지휘관들로는 그 순서가 다음과 같이 매겨집니다. 제1위에는 양림, 제2위에는 정광, 제3위에는 김책, 제4위에는 허영식, 제5위에는 최영건, 제6위에는 이학복, 제7위에는 안광훈, 제8위에는 주진, 제9위에는 박한종, 제10위에는 황옥청, 그리고 제11위에 김일성이 들어있습니다. 자막으로 이제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1위 양림,
1936년에 사망. 2위 정광, 1941년에 귀순. 3위 김책, 광복 이후까지 살아남아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부수상이 됨. 4위 허영식, 1942년에 사망. 5위 최영건, 광복 이후까지 살아남아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군의 총사령과 이제 북한 민족 보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는 안광훈, 1938년에 귀순. 7위는 이학복, 1938년에 사망. 주진, 1934년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민생단으로 몰려서 이제 도주했다가 일본군에 귀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위에는 박한종, 1935년에 사망했고, 10위에는 황옥청, 194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위에는 김일성은 북한에 돌아가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국가주석이 되었죠. 방금 보시다시피 김일성보다 더 높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었거나 또는 귀순했거나 했고, 살아남아서 김일성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김책과 최용건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열 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만주의 항일부대에서 직위가 겨우 11번째에 드는 김일성이 어떻게 되어 이제 가장 앞자리에 그 서너 번째 안에 들어있는 김책도 최용건도 다 따돌리고 북한에 돌아가선 이 두 사람을 이제 모두 자기 부하로 만들고 북한의 건국자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1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